안녕하십니까, 이준동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현정입니다. 자, 9월 13일 일요 경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에 앞서 제가 금요방송, 토요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난주 일요 경마 서울 사경주 임기원의 이찬호 2568배 적중 축하를 위해서 우리 가족 여러분께서 케이크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월요일날 왔습니다. 월요일날 방송을 찍는 시간에는 너무 시간이 길다 보니까 제가 우리 이 회사 사무실 우리 직원분들과 같이 맛있게 먹고 똑같은 케이크를 제가 또 하나 사왔습니다. 자, 일단 방송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제가 똑같이 이 숫자까지도 이렇게 똑같이 맞춰왔는데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산에서 이 케이크를 보내주신 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 잘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지난주는 많은 이슈가 됐던 게 사실이에요. 뭐 예상가 전문가들도 많은 연락이 왔고 그리고 문의 전화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자, 이번 주 굉장히 바빠질 이준동이기 때문에 조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문자 신청은 좀 빠른 시간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경주가 끝이 나도 이 문자 신청으로 인해서 이 1경주를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콜센터가 상당히 바쁘다라는 내용이 있네요. 자, 우선적으로 2568배 축하를 먼저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초는 제가 끌게요. 자, 또 제가 전문가 생활을 하면서 이 큰 배당을 적중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중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멈추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잠시 후에 방송 진행을 위해서 이 케이크는 잠시 접어두겠습니다. 네, 9월 13일 일요 경마 한번 또 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경마 11개 경주와 부산 6개 경주가 시행이 되는 일요 경마. 역시 서울과 부산 이연 취재죠. 서울과 부산을 왕복으로 취재하는, 매주 왕복을 왔다 갔다 하는 취재 기자는 딱 3명뿐이 없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제 옆에 계신 이 진박사 위원님이 굉장히 하루하루 바쁘게 움직이시는 분인데 지난주는 또 제주 경매까지 또 다녀왔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많은 조교사 기수분들과 많은 얘기를 나눠왔다고 하는데 이번 주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우리 진박사위원이 서울 3경주와 7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지정을 했고 또 부산 4경주를 메인 승부처를 지정을 했습니다. 자, 저 이준동은 1경주와 9경주 그리고 부산 6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지정하면서 강하게 들어가는데 해당 경주에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9월 13일 일요 경마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200m 12마리가 출전하는 편성, 바로 이준동이 메인 승부처로 지정하고 들어가는 1경주입니다. 자, 1경주 메인 승부처 적중률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자, 이준동이 딱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1경주부터 이변이 발생할 수 있는 경주다라고 보여지는 편성입니다. 인기 1위를 모으는 3번 당찬비상이 10주라는 공백을 가지고 나오면서 충마가 아니다라는 점, 그렇다면 배당이 안 나오겠습니까? 당찬비상이 들어와도 이착을 한다라면 조금뿐이 못 먹지만은 당찬비상이 빠져주면 또 한 번의 이변은 나옵니다. 그렇다라고 999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중고 배당은 형성할 수 있는 배당이 형성되지요. 자, 3번 당찬비상이 이준동은 축이 아니다. 와도 이착이다. 전개가 잘 풀려서 선행을 나서서 버텨내야지 이착이다라고 보여지는 말이 바로 3번 당찬비상이에요. 놓고 때릴 축은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자, 1경주부터 이준동은 이변을 노리겠다. 뭐 겐떠로 노리는 게 아니에요. 정보와 복귀가 일치하는 놈이 이번 1경주에 출전을 하기 때문에 이준동은 메인 승부처로 지정하고 강하게 들어갑니다. 자, 서울 1경주 이준동의 메인 승부처 전반부부터 상황을 내고 이기고 시작을 하자고요. 자, 서울 2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300m 이 구도가 출전하는 단촐한 편성입니다. 우리 진박사 위원님의 추천 마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8번 베스트 슈터를 추천을 드립니다. 지난 경주에서 취입이 조금 늦었습니다. 상당한 뒷걸음을 보여줬고 끝걸음이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취입이 조금 늦는 바람에 입상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관심을 가졌었던 말이에요. 그리고 바람이 불었던 말입니다. 이번에 역시 약한 편성 같이 이번에 나온 말들이 그렇게 센 말들이 없습니다. 물론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번에는 훈련 상태가 그리고 상당히 좋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좋아졌어요. 신영철 기수의 8번 베스트 슈터를 저는 이번 경주 강력한 우승 후보마로 추천드립니다. 예, 저는 우리가 직전에 제대로 환구라를 했던 말입니다. 이 9번 대한철왕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주행심사 때는 발주가 매끄럽지 못했어요. 굉장히 이 늦은 발주로 인해서 아쉬움을 남겼던 말인데 자, 데뷔전에서 이준동이 어떻게 추천을 했냐? 힘이 차면서 발주가 좋아졌기 때문에 공략을 했습니다. 자, 이때 당시 이 문세영 기수 인기 2위 탄성연발을 이준동이가 완전히 제껴놓고 걷어내고 이 적중을 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던 경주였는데 자, 9번 대한철왕은 발주가 좋아지면서 이제 능력 발휘가 가능한 말이고 실전 한번 경험을 통하면서 보여줄 거름은 더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8번 베스트 슈터, 9번 대한천왕 자, 이두를 추천드리고 단독 선행 나서는 이번 샛별이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전력입니다. 자, 1300m 거리를 늘려서 나온다라는 점이 바로 관건으로 작용이 되는데 일단 문세영 기수 한 장의 단독 선행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쉽게 빼고 갈 수는 없다. 자, 현장 예시 상태를 체크하고 이준동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번 베스트 슈터, 9번 대한천왕 이두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3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400m 이 9마리가 출전하는 우리 진박사위원회 메인 승부처입니다. 예, 서울 3경주 14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뚜렷한 선행마가 없어요. 초반에 승기를 잡는 말이 1400m지만 버틸 수도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능력마가 없는 그런 편성에서 5번 베스트 테이커가 이번에 선행을 받을 공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초반이 빠른 말이 없는데 4번마 테라니스를 제외하고는 이 5번마 베스트 테이커가 빠릅니다. 선행을 받아서 버틸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드는 경주가 바로 서울 3경주인데 이 외에도 2번 무패동자는 조한별 기수가 계속 기승을 하면서 아쉬움을 주었는데 지난 경주 역시 약한 편성에서 입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도전이 가능한 말이고 3번마 영화말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경주에서는 입상했던 말이 2마리밖에 없어요. 2번 무패동자와 3번 영화말이랑인데 2마리가 인기를 얻습니다만 2마리가 동반 입상을 해서 끝나지는 않는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외곽에 9번 러블리 케일린이 취입 타이밍이 문제지만 이번에는 문세영 기수를 교체를 하고 빠르게 취입 타임을 잡아간다면 5번 베스트 테이커와 2번 무패동자 3번 영화말이랑 4마리가 결승선에서 각축을 벌이는데 과연 어떤 말이 우승을 하고 준우승을 할 것인지 여러분께 정확하게 현장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기 마필들이 대거 출전한 3경주 압축으로 정리를 한다. 우리 진박사 위원님의 메인 승부처고요. 자, 서울 4경주입니다. 국산 5군 1200m 14마리가 출전하는 편성. 자, 상당히 이번 편성도 빡빡한 편성이라고 보여지는 경주인데 일단 인기를 모으는 말들도 많지만은 이 잠재 능력 그리고 아쉬움을 남겼던 말들이 대거 출전을 했습니다. 자,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나오는 말들이 많은 만큼 이 축 선정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 편성이네요. 예, 저는 이번 경주 1200m 경주인데 1번 은산덕회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경주에 또 역시 상당히
관심을 갖고 내용도 좋았었습니다. 이 조교사 박천서 조교사가 관리를 하고 있는 54조 소속의 말인데 이 은산 덕회는 지난 경주의 모습이 다가 아니다.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게이트 최적 전개가 가능하고 지하주 기수가 외곽에서 1번이지만 밖으로 빼서 외곽에서 취입을 하면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말이고 기승 기수가 그런 스타일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번 은산덕회 꼭 입상권에서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이 8번 에어즈락입니다. 직전 공백을 가지고 나왔을 때 이준동이가 또 한 번 넣고 때렸던 말인데 이번에는 정상 주기예요. 직전 공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차 없는 모습. 자, 이번에 정상 주기로 돌아왔다라면 분명히 이 보여줄 거라면 더 있다라는 판단인데 일단 앞선을 장악합니다. 선행을 나서주면 더 좋겠지만은 이 외곽에 비호바람이라는 초반 순발력 빠른 말이 있기 때문에 굳이 무리를 해서 선행이 아니더라도 이 따라가는 전개, 편안한 전개가 가능한 말이 바로 8번 에어자락인데 일단 정상주기 돌아왔고 이 재능력 발휘가 가능하다라고 판단되는 말입니다. 자, 저는 이 8번 에어자락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인기를 모으는 말들이 많아요. 7번 백산이 또 많은 인기를 모을 예정이지만 이 불안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새벽 훈련에서는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 실전 가면 풀빵입니다. 자, 박태종 기수도 왜 이런지 도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자, 아직까지 힘이 덜 찬 모습이다. 7번 백사는 분명히 불안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또 하나의 마필이 12번 명성제국이죠. 10조라는 공백을 가지고 나옵니다만 역시 불안 요소는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14마리가 출전한 편성에서 딱 2마리만 추천을 드리기는 조금은 답답한데 일단 7번 백산과 12번 명성제국의 불안 요소는 무조건 갖추고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자,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죠. 이 백산은 실전에서 흐름이 안 나온다. 이 12번 명성제국은 10조라는 공백 그리고 선행도 나서지 못하는 이 전개 굉장히 불리함을 가지고 있는 말이 이 이두기 때문에 자, 현장에서 체크를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진박성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백사는 제가 이 말이 데뷔전 때 단승이 아마 16배가 됐어요. 그리고 배당을 내고 6번 게이트에서 우승을 했었는데 이 말은 뭐라 그럴까요? 데뷔전에서 준우승을 하면서 외곽 게이트에서 날아오는 모습으로 굉장히 성장할 말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보여준 걸음이 없어요. 상당히 실망을 많이 했는데 박태준 기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강한 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이준동 의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4번 쏜살가치가 이번에는 또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4번 쏜살가치 역시 꼭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네, 쏜살가치는 새벽 훈련의 패턴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매번 이 체형이 적다 보니까 이 약한 조교를 시행을 해왔는데 자, 이번에는 계속해서 아쉬움이 남았는지 이 습보를 때려주면서 강한 훈련 패턴으로 바꾸면서 도전하기 때문에 이 관심을 가져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일단 7번 백산과 12번 명성제국은 현장에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자고요. 분명히 이준동은 불안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1번 은산득회, 4번 손살가치, 여기에 8번 에어즈락 3두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1경주입니다. 혼합 4군 1000m 10마리가 출전하는 편성. 자, 초반 순발력 있는 말들이 대거 출전하면서 이 혼전들을 이루는데 이번 경주 역시 축 선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 부산 1경주는 이준동이 먼저 한 마리를 추천드릴게요. 자, 이 3번 라운굿입니다. 이 진경기수가 직전 경주 입상을 이끌었던 말인데 최적의 전개, 굉장히 전개를 잘 풀고 입상을 차지한 말입니다. 자, 이번에 모든 마필들이 이 능력을 보였던 말이 이 부담 중량이 올라갔다라면 이 라운굿은 직전과 동일한 부담 중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고 또한 따라가도 되는 전개가 가능한 말이 3번 라운굿이기 때문에 앞선에서 엎치락 뒤치락 싸움을 할 때 바로 그 뒷자리에서 편안하게 있다가 이 마지막 한 발이 기대되는 3번 라운굿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주 상당히 어려운 경주인데
라온굿 과연 입상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라온굿보다 상당히 강한 말이 있습니다. 7번 돌아온 포경선입니다. 포경선이라는 말 아시죠? 옛날에 이 돌아온 포경선, 이쿠야스 기수가 직접 훈련을 했는데 데뷔전입니다. 물론 데뷔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많은 관심에서 벗어날 수도 있지만은 조심해야 됩니다. 혼합 4등급 경주에 망아지들, 미국, 호주 수입해온 말들, 외산마들이 강세를 보일 것이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7번 포경선을 이번 경주 우승 후보마로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데뷔전에 나서는 말을 추천을 하셨는데, 일단 월드러버라든지 시크릿 랩소디, 슈퍼솔라, 에이스 드림 실전 경험에서 우승과 준우승 그리고 아쉬움을 남겼던 말들이 아닌 이 데뷔전에 나서는 7번 돌아온 포경선을 이 충막감으로 추천을 했다. 자, 우리 진박사 위원님이 이제 이 부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7번 돌아온 포경선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잘 체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3번 라온굿과 7번 돌아온 포경선 이 둘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오경주입니다. 국산 호군 1000m 12마리가 출전하는 편성. 자, 이번 편성 역시도 축선정부터 까다로운 편성이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축선정이 중요한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예, 이번에는 12번 지상 파워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항상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면 어떤 말이든 인기 1, 2위를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되는 말에 많이 기승을 하는데 이번 경주는 이 12번 지상 파워가 외곽 게이트 신청을 하고 나오면서 다른 말과 관계없이 주행을 하겠다는 얘기겠죠. 12번 지상 파워 뒷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물론 1000m 경주지만 1000m 경주라고 해서 꼭 선행마가 유리한 건 아닙니다. 12번 지상파 외곽 게이트지만 이번에 문세영 기승이다. 승부 타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마필을 추천했으면 이 지상파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진박사 위원이 추천을 했습니다. 자, 능력상으로는 12번 지상파워를 넘어설 수 있는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지상파워의 단점 역시 지난 경주에 나왔죠. 이 늑발을 하면서 외곽 전개 무리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아쉬운 3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번에도 발주가 늦어진다라면 굉장히 불안 요소가 있지만은 발주만 매끄럽게 나온다라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말이 맞습니다. 자, 지금 1000m 순발력 빠른 말들이 대거 출전했기 때문에 12번 지상 파워가 발주가 늦어버리면 올라오기가 굉장히 깝깝하고 발주가 잘 나온다라면 참았다가 마지막 한 발이 기대되는 말이 지상 파워가 맞기 때문에 이 12번 지상 파워 체크를 해야 되고, 저 이준동이 추천드릴 말은 2번 해놀입니다. 직전 경주 추임력을 발휘하다 끝이 났던 말인데, 자, 다시 한번 게이트 조건이 상당히 좋아요. 자, 이번에 외곽 게이트에서 발 빠른 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내측을 파고 들다 보면은 이 체제의 전개가 나올 수 있는 말이 이번 해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 이 혼전 경주죠. 이번 해놀이 12번 지상 파워를 추천드리는데 될 만한 말들이 또 많습니다. 이 6번 금태풍이라든지 9번 금강제국, 10번 미라클 러버, 11번 퍼펙트 빅시 되는 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 조금 더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부산 이경주입니다. 국산호군 1300m 12마리가 출전하는 편성. 자, 이번 경주는 인기마 접전이라고 판단이 돼요. 자, 우리 진박사 위원님의 추천 마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7번 엘커미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번 경주는 능력 기수들이 되는 말에 많이 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7번 엘커미는 문중원 기수의 기승이기 때문에 조금 관심권에서 멀어질 수는 있지만 이 18조에서 출주하는 말 가운데, 이번 주에 출주하는 말 가운데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말입니다.
엘컴이 끈적끈적한 말이에요. 호락호락하게 죽지 않는단 말이죠. 이번에 선행을 받든 선입으로 가든 7번 엘컴이는 입상의 한 자리를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7번 엘커미. 자, 저는 8번 서라벌 공주입니다. 자, 1000m에서 두 번 모두 입상을 차지한 말인데, 김남성 기수와의 호흡을 맞추고 2분의 1 마신 코 차이로 2위를 기록한 말입니다. 자, 이번에는 조승건 기수를 기용했는데 1300m예요. 하지만 이 서라벌 공주는 따라가도 되는 전개, 추임력이 상당히 좋은 말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이라 저는 8번 서라벌 공주, 이 기승기수를 교체하고 의지를 보여준다. 저는 8번 서라벌 공주를 추천드리겠습니다. 7번 엘컴이, 8번 서라벌 공주. 자, 여기에 12번 굿터치 같은 경우에도 직전 이 복병 역할을 해줬던 말인데, 역시 이번에도 상태가 상당히 좋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무시는 할 수 없다. 이 12번 굿터치까지 관심을 두겠습니다. 저도 한 마리 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3번 썬데이 로열인데, 자, 지난 경주에 역시 선행을 가서 승부를 한번 보려고 했는데 선행을 못 갔습니다. 이번에는 이 썬데이 로열이 25주에서 오경환 기수로 등차까지 바꾸고 승부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경환 기수가 지난 금요 경주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3조의 둥지를 틀고 이제 안정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산에 적응을 끝내고 13조 기수로서 활동을 하는데 25조에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이 썬데이 로열 이번 경주 역시 복병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네, 썬데이 로열은 고개가 상당히 높아요. 선행 아니면 답이 없기 때문에 선행을 나서야 되는데, 자, 이번 편승에서는 선행을 나설 수 있는 편승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선행이면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불안한 인기만 또 한 마리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많은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말입니다. 바로 4번 월드킥이지요. 김용근 기수와의 호흡, 이쿠야스와의 호흡. 자, 이 모든 호흡에서 최선의 말몰이, 이겨서 쥐어짜서 이 정도의 능력이었어요. 자, 이번에는 또 불안 요소는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4번 월드킥이 불안하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6경주입니다. 국산 3군 1000m 7두가 출전하는 단출한 편성. 자, 그대로 인기만 안에서 끝이 날 수 있다. 압축을 해야 의미가 있는 경주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5번 태풍 돌파가 승급전에 나서지만 2.5km 감량에 이 단거리 1000m라면 선행으로 한 바퀴 1순한다. 자, 5번 태풍 돌파 어떻게 인정을 하십니까? 예,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 네, 저도 5번 태풍 돌파를 인정하기 때문에 후차권으로 압축을 한번 해보자고요. 박태종입니다. 이번 3명 스틸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보여준 능력은 그렇게 센 말은 아닙니다만은 여기 나오는 말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5번 태풍 돌파를 제외하고는 가장 강한 말입니다. 그리고 박태종 기수 최근 회춘을 한 것처럼 많은 입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10조에서 동반 출주를 시킨 이번 3명 스틸, 이 말도 입상이 가능한 전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5번 태풍 돌파가 선행을 뽑아 나가고 이 외측 이선의 자리를 잡을 수 있는 6번 홀리플라잉입니다. 자, 모래를 맞으면 들뜨려는 습성이 있는 말이 홀리플라잉인데 7월 25일 경주에서는 모래 적응도 어느 정도 했다라고 보여지는 경주 모습이었고, 자, 이번에는 이 태풍 돌파가 선행을 나서면 이 홀리플라잉이 내측이든 외측이든 이 앞선을 장악한다라면 앞선에서 그대로 끝이 날 수 있는 경주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5번 태풍 돌파를 중심으로 2번 3명 스틸, 6번 홀리플라잉 이렇게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예, 저는 이 경주를 이번 경주에 왜 지난번에 대상 경주에 유화이트 삭스하고 파워시티가 나왔죠. 14주에서 같이 나왔는데 인기는 유화이트 삭스가 많이 얻었어요. 근데 결국 박태종 기수와 문세영 기수 싸움이었는데 박태종 기수가 이겼단 말이죠. 이번도 그렇게 저는 한번 보고 싶어요. 물론
그렇게 대입을 시킨다는 게 무리가 있는데 똑같은 집 10조 말을 가지고 5번 태풍 돌파가 이제 승급전을 갔습니다. 그런데 인기를 얻는데 아무 조용하게 아무 말 없이 그냥 묵묵하게 이 박태종 기수의 이변 3명 스틸이 우승을 할 가능성도 저는 많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홀리플라잉은 글쎄요, 이게 조교시 모습에선 좋은데 자꾸 제가 추천드린 말을 까니까 저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서승은 기수가 홀리플라잉을 가지고 입상을 못했어요. 그리고 항상 그만큼밖에 못 뛰는데 이 말이 왜 그런지를 이유를 몰라. 이런 말은 믿고 배팅을 할 수는 없어요. 저는 진짜로. 그래서 들어오면 어떡하려고요? 그러니까 뭐 자른다고 해서 자르는 게 아니고 믿고 배팅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냥 이런 말을 가지고 믿고 배팅을 한다는 게 무모한 짓 아니에요? 전개가 나온다는 거죠. 전개가. 전개가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까지 이 홀리플라잉이 뛰어온 모습을 보면 5월 16일 1400m에서 이 선행을 나서면서 무너졌는데 그 이후에 이제 거리를 내렸습니다. 1200m로 내려오고 1000m로 내리고 1000m로 내렸는데 앞선을 붙은 적이 없어요. 그동안에. 자, 이번에는 태풍 돌파가 선행을 뽑아놨으면 이 홀리플라잉이 외치기서는 무난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모래를 맞아도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을 했는데 이번에는 전개가 앞선을 장악하는 전개라면 이번에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홀리플라잉을 추천드린 적은 없어요. 자, 이번이 처음으로 추천을 드리는데 전개입니다. 전개가 나오는 말이 홀리플라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5번 태풍 돌파를 중심으로 2번 세명 스틸, 6번 홀리플라잉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고요. 자, 부산 삼경주입니다. 국산 오픈 1200m 12마리가 출전하는 2세 경매마 특별 경주입니다. 그렇죠. 2세 경매마 특별 경주인데 이번에는 바운드 명운이 가장 많은 레이팅을 부여를 받으면서 이 말은 지금 4등급 말입니다. 4등급으로 승급을 해 있는데 11번 바운드 명운이 또 가장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는 편성인데, 자, 신마 가운데 좋은 말 몇 두가 있다고 하는데 다 말씀을 드릴게요. 1번 럭키 질주는 신인 기수가 훈련을 시켰는데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다 그래요. 좋은 말이니까 자기가 타보니까 좋았겠죠. 근데 이번에는 이 럭키 질주가 조금 강한 말들이 있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은 판단 들고, 이 산타글로리아 말씀을 드릴게요. 이 송경윤 기수가 타본 앞말 중에 가장 센 말이다. 그런데 말이 제어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냥 말이 가면 뭐 땡기면 고개를 들고 막 이래서 폭주기관차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7번 순간의 법칙은 지난 경주 데뷔전에서 인기를 상당히 얻은 말입니다. 5주에서 기대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김어수 기수가 5착인가를 했는데 이번에 다나카 기수로 기술을 바꿨어요. 이렇게 어려운 경주인데 저는 이번 경주에 이 9번 산타 글로리아를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폭주 기관차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제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산타글로리아 같은 이런 습성을 가진 말들은 빨리 그걸 잡아내지 못하면 다리가 고장이 나든 허리가 고장이 나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인데, 굉장히 뛰려는 의지가 강한 말이에요. 제어가 돼야지만 이 경주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있는데 새벽 훈련에서부터 제어가 안 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끔. 자, 제가 기수 시절에도 그런 말이 있었는데 실전에서는 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 다리 상태가 안 좋아지고 허리가 안 좋아져서 일찌감치 나가야 되는, 도태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1억 4천대의 고가의 말입니다. 매니피의 퓨펄 자마로서 혈통적 기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말인데, 이런 말들은 빨리 제어가 되고 손에 들어와야지만 능력 발휘가 가능합니다. 자, 빵꾸가 나기 전에 빨리 잡기를 바라는 이 9번 산타글로리아. 자, 단거리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라고 추천을 해주셨고,
자, 제가 추천드릴 말은 이 5번 배다리 보배입니다. 뭐 직전 경주 아쉬움을 남겼던 말인데, 일단 연투를 하고 있고 힘이 계속해서 붙고 있는 말이 배다리 보배입니다. 뭐 전개도 아무런 문제 없이 앞선을 나서도 되고 따라가도 되는 전개. 저는 5번 배다리 보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될 만한 말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세마기 때문에 이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컨디션 변화는 상당히 자주 바뀌기 때문에 이변이 발생할 수 있고, 또 하루하루 다르게 걸음이 늘어나는 속도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체크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국산 오픈 1200m 구두가 출전하는 편성, 역시 서울 2세 경매마 특별 경주로 시행이 됩니다. 이거 제가 여러분께 추천 경주로 전해드리는데, 이세마 특별 경주입니다. 두 개가 열렸죠. 8,100만 원입니다. 우승 상금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조교사들 또 마주분들 욕심을 내고 있는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2번 슈퍼스타트와 6번 서울킨만이 입상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말 두 마리가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레이팅이 부여가 됐습니다. 국산 5등급이라는 얘기고 나머지 말들은 다 국산 6등급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말이 바로 4번 골든 바스카입니다. 제가 이미 6월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6월에 대상경주에서 우승을 하고 돌아간 에스마랄 디나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의 마주입니다. 마주가 요시다 가침이라는 마주인데, 그 마주의 남편이 12주에 망아지를 한 마리 키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이 바로 이 4번 골든 바스카입니다. 주행심사를 2번 받고 나오는데 선행 받으면 이 말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말 한 마리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2번만 슈퍼스타트, 3번 드림호스, 5번 삼광희, 6번 서울킨, 요 네 마리 가운데 저는 조합을 해서 여러분께 뭐 배당이면 배당 꼭 적중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진박사위원이 7경주가 메인 승부처로 2세 경매마 특별 경주를 지정했는데 4번 골든 바스카가 들어오면 배당입니다. 자, 그만큼 이 골든 바스카에 대한 내용이 있다라는 모습을 보였고, 제가 또 뭐 좀 언급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드리세요, 마음대로. 예, 문세윤 기수가 2번 슈퍼스타트와 5번 섬광희, 이 두 마리 중에서 5번 섬광희에 기승을 했는데, 왜 섬광희에 기승을 했느냐를 알아야 되겠지요. 자, 문세윤 기수는 이 슈퍼스타트를 기승하면서 우승을 이끌었고, 이 5번 섬광희를 기승하면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섬광희는 2주라는 출전 주기를 빠르게 잡고 나오고, 이 섬광희는 8주라는 공백을 가지고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문세영 기수는 2주 만에 빠른 출전 주기를 잡고 나오는 말보다는 5번 섬광희를 기승을 했는데, 일단 2번 슈퍼스타트와 5번 섬광희 두 마리 다 상당히 좋은 말이다, 이런 내용을 비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박사위원이 이 메인 승부처 들어갈 때 2번 슈퍼스타트와 5번 섬광희도 내용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잘 한번 파악해서 들어간다라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도움이 됐습니까? 좀 언짢네요. 상관없습니다. 언짢을 거 없고 서로 토론해서 뭐 승부를 잡아도 좋고, 항상 여러분께 도움만 된다면야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예, 이어지는 부산 4경주가 또 우리 이현치제 진박사위원의 메인 승부처인데, 자, 서울 7경주를 때려놓고 부산 4경주 바로 이어지는 경주 연타로 때리겠다. 자, 이렇게 메인 승부처를 지정한 경주입니다. 부산 4경주 16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3번 기막힌 질주가 되느냐 안 되느냐만 알면 적중이 되는 경주입니다. 물론 7번 신천여망, 이 말은 이게 28조 말이었었어요. 하무선 조교사가 관리를 했었는데 지금 하무선 조교사가 조교를 하고 있지 않죠. 다음 달이면 돌아옵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만났는데 이 신천여망이 그래서 12조 조용배 조교사한테 갔는데 이 12조로 가서 맥을 못 추고 있었어요.
순발력은 좋았는데 이제는 순발력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7번 신천점양 조금 어렵다고 역시 보여집니다. 이쿠야스 기수로 기승시키면서 다시 한번 승부를 보겠지만 어렵다. 무조건 부산 4경주는 3번 기막힌 질주가 되느냐 안 되느냐만 알면 적중한다. 결국 3번 기막힌 질주 한두를 되느냐 안 되느냐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부산 4경주 진박사위원회 메인 승부처 맞습니다. 3번 기막힌 질주의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승부가 된다. 자, 우리 진박사위원은 정확히 알고 있다. 자, 부산 4경주 우리 진박사위원님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 자, 서울 8경주입니다. 2등급 1200m 10마리가 출전하는 편성입니다. 야, 2등급 경주인데 또 1여 경주에 이 문세영 기수가 또 많이 거론이 되고 있네요. 문세영. 어휴, 막 문세영 기수가 너무 독주를 하는 것 같긴 한데 1번 슈퍼플럭키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참 묘한 관계예요. 문세영 기수와 페로비치 기수가 뭐 방송이니까 이런 말씀 드려도 되겠죠. 묘한 관계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신데렐라맨, 빈체로케이 이 경주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렇게 무리하게 서로 경합을 할 필요는 없었는데 양보하지 않고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었겠죠. 두 마리가 모두 꼴찌에서 1등, 2등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아무튼 1번 슈퍼플럭키가 인게이트라 조금 더 빠르게 승기를 잡을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슈퍼플럭키 저는 추천드릴게요. 저는 그러면 8번 선샷 추천드릴게요. 따지고 보면 승급전입니다. 하지만 단거리 경주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말이 8번 선샷인데 1번 슈퍼플럭키가 선행을 나서고 뭐 일기당천이라든지 자 요런 말들 드림포트 파워챔피언 요런 말들도 있지만은 8번 선샷 역시도 직전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입상을 차지했습니다. 자 3코너 4코너를 돌아 나올 때는 8번 선샷이 싹 다 갈아엎는 그림도 나오기 때문에 자 저는 8번 선샷을 추천드리고 복병마 한 마리 추천드릴게요. 이변이 발생할 수 있는 말. 자 바로 5번 퀸즈 스텝입니다. 직전 경주 이제 410kg대로 왜소한 체형이기 때문에 항상 훈련을 가볍게 시행을 해왔는데 항상 착순권에 머물렀습니다. 자 이번에는 1200m 단거리 경주에 출전하기 때문에 작심하고 강한 훈련을 시행하고 나와요. 그리고 이상혁 기수가 기승을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현종 기수가 기승하는 이유 자 부담 중량을 이상혁 기수가 타지 못하기 때문에 이현종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자 이 5번 퀸즈 스텝은 분명 현군 2등급에서 사고를 칠 수 있는 이 현군에서는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말이다. 이렇게 이준동이 복병 마필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1번 슈퍼플럭키, 5번 퀸즈 스텝, 8번 선샷 3주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5경주입니다. 2등급 1600m 8도가 출전하는 단출한 편성입니다. 어렵습니다. 이번 경주도 어려운데 저는 8번 에메트에 한번 기대를 가져보겠습니다. 승급전이죠. 승급전입니다만은 이 에메트는 선행을 가도 되고 따라가도 되고 상당히 좋은 말입니다. 발걸음이 아직도 드러나지 않았을 정도로 성장이 기대가 되는 말이에요. 더 뛴다는 얘기죠. 8번 에메트 저는 이번 경주 우승 후보로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편성이 좀 쉬워 보입니다. 일단 4번 낫 애니몰을 이준동은 자신있게 공략을 하는데 기복스러운 모습은 보였습니다만 직전 착차 없는 모습으로 3위를 기록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진겸 기수를 기용하면서 이 5.5kg라는 부담 중량을 감량을 받고 나옵니다. 직전 빙고 라지오 같이 뛰었는데 착차가 없었죠. 5.5kg의 감량을 받고 나온다라면 낫 애니모는 와줘야 됩니다. 진겸 기수가 끌고 들어와야 돼요. 21조 마방에서 어떻게 보면 이 감량 기수를 기용했지만 기회를 준 겁니다. 자, 그 기회를 이 진겸 기수가 잡아야 되는데 자 아직은 이 이영호 기수라든지 박재희 기수 자 요런 기수들에게 조금은 뒤처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기회를 왔을 때 잡아줘야지만 성장할 수 있는 기수가 됩니다. 자 기회를
잘 한번 잡아볼 수 있도록 4번 나데니모를 저는 응원을 하겠습니다. 4번 나데니모와 8번 에메트 이두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구경주입니다. 국산 4군 1700m 12마리가 출전하는 편성, 바로 이준동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후반부 또 한 번 메인 승부처를 지정하면서 강하게 들어가는데, 자, 불안한 인기마들이 많아요. 인기를 모으는 말들도 많지만은 불안한 인기마들도 많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큰 배당을 이변을 노린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자, 깔끔하게 압축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개적인 부분에서 이 겹치는 말들도 있고, 그리고 이 늘어난 거리가 더 유리한 말들도 나뉘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준동이 강하게 들어가는데, 일단 이번 경주 불안한 인기마들부터 시원하게 걷어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최저 배당도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겠지만 그 높은 혼전 경주를 압축으로 돈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자, 서울 구경주 메인 승부처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가겠습니다. 불안한 인기만 얘기 안 해주고 가요? 네, 메인 승부처입니다. 현장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아직까지 남아있는 시간 더 안테나 돌리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지금 방송에서는 불안한 인기마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는 마방 내용이 불안한 겁니다. 저도 복귀를 하고 훈련을 보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준동과 같이 일치를 하냐 안 하냐 그 부분을 꼼꼼하게 더 따져보고 현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지는 경주 부산 6경주 연타로 들어가는 이준동의 메인 승부처예요. 1등급 1800m 8도가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자, 가장 많은 인기를 모으는 말이 역시 4번 박수처겠죠. 직전 인기 1위에서 무너졌습니다. 자, 또 한 번의 기회를 잡았네요. 바로 진경기수죠. 3kg 감량을 받고 나오는 박수처. 30조 마방도 좋은 말들이 많아요.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입상을 차지해주면 또 다른 감량 이점이 있는 말들에게 많은 기승 기회를 주어지는데, 자, 과연 진경기수가 박수처를 끌고 들어오면서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관건입니다. 하지만 이 박수처는 기승하기가 까다로운 말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준동은 놓고 때리지 않습니다. 충마에 대한 믿음이 있는 말은 따로 있습니다. 자, 덜 팔립니다. 아나짜리입니다. 그렇다라고 뭐 큰 배당은 아닙니다만 이번에 확실하게 좋아진 놈을 중심으로 압축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4번 박수처가 들어오면 우리는 조금만 이기고 가고, 다른 원틀 막곤이 들어오면 많이 이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타로 들어가는 메인 승부처예요.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10경주입니다. 2등급 1800m 11마리가 출전하는 편성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쉽게 끝날 수 있는 편성이지만 이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굉장히 까다로운 경주입니다. 김옥성의 9번 가문의 축제가 2등급 경주인 이번 경주에서는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편성입니다. 이 가문의 축제, 물론 기복을 보이고 있어요. 기복. 입상을 하고 그 다음 못하고 하고 못하고 이렇게 이번에는 못하는 패턴이지만 이 9번 가문의 축제는 제가 볼 때 여기서 가장 강한 말입니다. 이 가문의 축제가 김옥성 기수의 스타일대로 다시 한번 타주면 10경주 우승에는 문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5번 선봉입니다. 자, 승급전에 나서는 말이지만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말인데, 일단 뭐 거리적인 부분에서도 이 강점을 지니고 있고 4.5kg의 감량, 그리고 이 훈련 패턴, 자, 굉장히 앞으로 이제 2등급에서도 활약을 해줄 수 있는 말이 선봉이라고 판단을 하는 만큼 5번 선봉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5번 선봉, 9번 가문의 축제. 자, 제가 여기서 또 이변마 한 마리 말씀드릴게요. 들어오면 99999입니다. 또 한 번에 이 몇천 배가 터질 수 있는 마필인데, 자, 꼭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고요. 바로 이 11번 You Know What I Want입니다. 직전 김도준 기수 한장에서 추임력을 발휘하다 끝이 났는데, 자, 1800m 거리 늘려서 나옵니다. 자, 이번 편성이 이제 인기마들이 이 동반 몰락했을 때 이 11번 You Know What I Want가 추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말인데 복귀가 나오는 말이에요. 자, 겐또로 추천드리는 게 아니죠. 이 11번 You Know What I Want 꼭 관심을 가지고, 자,
자, 모든 승식 활용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렇게 3두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울 11경주 마지막 경주까지 왔습니다. 혼합사군 1200m 14마리가 출전하는 편성. 자, 이번 경주 역시 실전 경험이 있는 말,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말, 그리고 이 데뷔전에 나서는 말,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는 말들이 출전하면서 이 의지를 보여주네요. 예, 이번 경주도 어렵습니다. 지금 데뷔전을 갖는 말들이 외곽 게이트에 많이 포진을 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이 위너레드라는 말에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최범현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위너레드 이 말은 발걸음이 상당히 좋습니다. 순발력도 좋고 뒷심도 있기 때문에 물론 14마리가 뛰는 이번 경주에서 입상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장담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좋은 말이고, 데뷔전에 기대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이 9번 위너레드가, 자, 이번에 금화 리더스라고 하는 말이 5조에서 있는 말 가운데 또 발전 가능성이 아주 좋은 말인데, 그 말과 같이 훈련을 시켰어요. 같이 놀고 있는데 이 9번 위너레드 꼭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저는 5번 삼정 인디언입니다. 이 6월 27일 날 이준동이가 정확하게 삼정 인디언의 라이언스타, 역시나 이 398배를 적중했던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 8월 9일 날 이준동이 추천을 드리지 않았던 말인데, 5번 삼정 인디언 같은 경우에는 선행을 나서면 무섭게 폭발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래를 맞으면 덜 뛰려는 습성이 있는 말인데, 자, 8번 와일드 마초만 없었더라면 삼정 인디언이 굉장히 유리하죠. 자, 와일드 마초가 이 선행 경합을 펼칠 수 있고 넘어설 수 있는 말입니다만, 이 삼정 인디언은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가 나온다. 이 8번 와일드 마초가 넘어간다라고 했을 경우 외측 2선으로 자리를 잡고 기승을 하면 돼요. 굳이 내측을 파고들 필요가 없습니다. 자, 8번 와일드 마초가 한번 늑발을 해준다라면 5번 삼정 인디언이 편안한 선행, 그냥 한 바퀴 1순할 수 있는 경주 전개다라고 보여집니다. 5번 삼정 인디언, 9번 위너레드 이 두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일요경마 이렇게 쉼없이 달려왔고 이 많은 정보들을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자, 저희는 겐토로 예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진박사 위원님은 딱 3명뿐이 없는 가운데 한 분, 이 서울과 부산 직접 매주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 취재를 듣는 분이고, 저 또한 이 서울에 있지만은 제주와 부산 이 현지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을 받고 있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다른 전문가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저희 중독 우리 진 박사와 이준동 역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점, 자, 열심히 하는 자에게는 이 복이 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고배당도 적중을 할 수 있는 거고, 자, 이준동과 진 박사 위원은 어김없이 매주 하던 대로 초심을 잃지 않고, 자, 적중만이 살 길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현장에서도 많은 적중을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초고배당을 적중하신 분들, 그리고 아쉬움을 남겼던 분들, 자, 우리 중독 진현중 위원과 이준동과 함께 하신다면 또 초고배당을 적중할 수 있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